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입시 정보입니다. 오늘 약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학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해주신 분들이 2월 셋째 주까지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늘 1월 18일 영상이 올라가는 기준으로 이 시간 이후에 신청해 주신다면 2월 넷째 주에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읽어가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드릴 학생은 내신이 1.1대인 약학과 희망하는 고등학교 예비 3학년이 되는 여학생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학부모님께서는 인서울 약학과를 지원하되 연고 서성한 라인에서 1개에서 2개 정도는 일반학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은 약학과라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도 괜찮다고 했고, 학부모님께서는 비수도권 약학과보다는 서성한 라인에 일반학과를 걸쳐 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고 하셨습니다. 상담 요청사항은 목표 학과인 약학과를 위해 학생이 현재 생기부 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와 3학년 때 교과와 생기부, 수능 준비를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시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전략, 서울대 약학과도 도전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내신 등급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학생의 내신이 1.1에서 1.15라고 진학사와 대학 어디가에서 계산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의 내신을 모두 입력했을 때는 이수단위 반영해서 전 교과 1.17, 국수 연과 기준으로는 1.15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께서 국수 연과 기준으로 1.15를 의미하신 건지 전교과로 1.15를 의미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입력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저는 참고로 UA 입시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학년 1학기가 모두 나온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내신이 1.2 이내에 들어왔다면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원서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신이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 위주로 수시 전략을 짜면 위험하다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내신이 전교과 1.17이라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종합전형이라서 일단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교과 전형 먼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권에서 희망대학인 중앙대, 경희대, 숙대는 모두 교과 전형으로 약학과를 선발하고 있는 학교이지만 이화여대만큼은 교과 전형에서 약학 계열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를 살펴보겠는데, 이전 영상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 될 시 각 대학교의 내신 산출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대학교식 내신 등급을 확인하면 본 학생은 1.12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내신 반영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반영되고 본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내신 반영도 이미 발표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목별,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중앙대학교는 1등급 때 지원 가능한 대학 중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 및 내신 정성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내신 등급으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그 이외 다른 것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출석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중앙대학교 약대의 경우 70% 등급컷이 3개년 1.39, 1.15, 1.21로 되어 있어서 중앙대식 등급인 1.12로 봐서는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중앙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서 4개 합 5등급을 맞춰야 합니다.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는 9월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화학, 생명 모두 1등급이 나올 정도로 모의고사 역시 잘 나오는 학생입니다. 중앙대 수능 최저 중 과탐이 한 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이 지금 등급을 유지하고 올 수능에서 재수생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중앙대학교 약대를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식 본학생의 내신 등급은 1.15입니다. 반영 과목은 국영수 4과만 반영하고 있는데, 사실 경희대학교는 내신 정성평가가 30%가 반영돼서 전 과목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학생이 경희대학교 약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생기부는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가 준비되었다는 가정이라면 충분히 이전 데이터만으로는 합격이 가능합니다. 3개년 입시 결과는 2022년에는 경희대 약학과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내신 입결 1.17과 1.24입니다. 수능 최저력 기준은 세계합 4등급 이내인데 탐구를 2과목이나 반영해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본 학생은 보내준 모의고사에서 과탐 2개 과목 역시 1등급이 나오는데 경희대학교 약학과 수능 최저가 2024학년도까지는 탐구는 1개만 반영했다가 이번 2025학년도에 탐구 2개로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여파가 오래 있을 것 같아 내신 입결은 1.2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은 본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국수 0에서 영어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국어와 수학 중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 하나를 뺀다고 하더라도 과탐 2개가 잘 나온 학생이라면 본 학생은 경희대학교 약학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아서 숙명여대를 보게 되면 숙명여대는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이 1.15로 나왔는데 입시 결과는 3개년 결과가 2022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안 돼서 미발표고 2023학년도 1.16과 2024학년도 1.13으로 나왔습니다. 숙명여대 교과 전형은 지원이 힘들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2023학년도까지 수능 최저력 기준이 수학과 과탐은 지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2025학년도부터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필수라는 조건이 빠져서 확률과 통계도 가능해졌고 탐구 과목에서는 사탐 역시 인정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 발표되는 2025학년도 내신 입시 결과가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또한 학생의 숙명여대식 내신 등급이 1.15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 1.15가 내 등급이지만 70% 등급 컷이 2024학년도 기준 1.13인데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표본이 적어 숙명여대는 소신 지원으로도 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덕여대를 보게 되면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은 1.16이며 3개년 입결이 1.47, 1.33, 1.23인 것과 수능 최저력 기준 역시 세계합 6등급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합격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가톨릭대까지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는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이 1.16이며 3개년 입결은 1.3, 1.16, 1.18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2024학년도까지 연세대 교과 전형 방법이 수능 최저가 없이 면접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 최저도 적용하고 면접이 폐지된 2025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판단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은 1.15입니다. 3개년 입시 결과는 1.13, 1.13, 1.08로 되어 있어서 내신 입결이 높을 뿐 아니라 모집 인원 역시 2025학년도에는 4명, 2026학년도에도 4명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아서 지원은 조금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 지역에서는 가천대, 차이과대, 한양대 에리카가 있는데 가천대학교는 본 학생의 내신 등급 1.16으로 3개년 입결은 1.5, 1.53, 1.21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차이과대는 내신만 반영되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은 1.15이며 2개년 입결은 1.2, 1.27로 차이과대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는 3개년 입결이 1.6, 1.15, 1.14로 본 학생의 내신 등급은 1.13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가장 먼저 중앙대학교는 수능 최저만 충족하게 되면 충분히 안정 수준이 되며 경희대학교 역시 수능 최저 충족하고 교과 종합평가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숙명여대는 모집 인원이 적고 수능 최저도 완화되어서 모의고사가 강점인 본 학생에게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되어 다소 소신으로 판단되며 동덕여대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며 연세대는 현 데이터 말고 이번 2025학년도 면접이 폐지되고 수능 최저가 적용된 데이터가 나오면 판단해야 되며 가톨릭대학교도 숙명여대와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적고 내신 입결도 살짝 아쉬워서 지원이 힘듭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가천대, 차이과대, 한양대 에리카 모두 충분히 가능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여기서 제가 지원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학교를 제외하고 경기 지역에서 3개 모두 지원해 본다면 수능 최저력 기준을 맞춘다는 가정하에 서울에서는 중앙대, 경희대, 동덕여대, 가천대, 차이과대,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6개 모두 약학과를 지원한다면 지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학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6개를 약학과로 지원하지 않고 서연고 서성안에서 안정 지원이 가능한 일반 학과를 2장 정도 지원한다면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와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3개년 70% 입결이 1.52, 1.44, 1.4이고 본 학생의 고려대학교식 내신 산출은 1.15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 가능한 수준이며 연세대학교는 본 학생의 내신 등급 1.16, 3개년 입결은 1.52, 1.5, 1.39인데 수능 최저 적용, 면접 폐지된 이번 2025학년도 입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서류가 일부 반영되어서 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5학년도에는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의 서류가 20% 반영되지만 본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에는 서류가 10%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이 좀 더 높아져서 본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연세대학교는 서류나 교과 종합평가 등이 반영하지 않아서 이 학부를 포함하여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를 눈치껏 지원해봐도 됩니다. 이럴 경우 약학대를 포함해서 서연고까지만 교과 전형에서 지원해봐도 되며 서성한 라인까지는 하향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자, 이제는 그럼 생기부 분석을 통해 학생이 종합전형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학년 자율활동에서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과정 및 최근 동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활동지를 제출했다고 했으며 유전자, 최근 백신, 유전자 가위 치료제 등을 학습했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건강지후 관련 포스터 제작, 아스피린 합성 실험,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 결핵검사 관련 동영상, 발표, 세로토닌 관련 분석 활동 등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활동의 내용을 보면 융합과학 체험반에서 약학 기업들의 설명회 등을 통해 약에 대한 종류, 차이점, 부작용 등을 체험했다고 기술되어 있어서 희망학과에 대한 기초적인 호기심이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게 되면 자율활동, 진로활동보다는 동아리 활동에서 한 활동이 조금 더 본 학생의 주도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입니다. 자율과 진로활동에서는 강의를 시청했거나 멘토링, 교실에 참여해서 활동지를 제출했다고 나와 있는 학교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학교 공통사항이라는 것은 전교생 혹은 해당 그룹에서 공통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활동 등으로만 생기부가 채워져 있다면 지원자의 희망학과에 대한 어필이 잘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공통사항들만 있게 된다면 학생 스스로가 공통사항에서 알게 된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2학년 자율활동 내용을 보게 되면 바른 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년에 했던 알약, 용해도 실험과 관련된 추가 탐구를 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1학년 내용과 2학년 내용을 연결시키는 활동으로 내용이 확장해가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여러 제품 속 비타민C 농도, 양적 분석, 약과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식품, 마트와 온라인 상에서의 일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쟁점 토론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진로 활동에서는 생물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한 탐구, 신경과학과 우리의 삶과 같은 내용은 약학이라기보다는 생물학과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이공계 전공 실험 캠프에서는 분광 분석법을 이용한 의약품 순도 결정 실험 등은 약학 관련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학년 세특 내용을 살펴보면 수학과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각각 생명과 수학과의 관계, 시에스타가 대사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선택 과정에 대한 모의 실험 중에서 수학과 사회에서 기록된 내용은 희망 진로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며 과학탐구 실험에서는 약제에 대한 관심으로 천연 항생제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학년 생기부 내용은 희망학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에서는 약학 계열 관련된 활동은 아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학년 세특은 아직 모든 과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기록된 과목에서의 세특을 살펴보게 되면 수학에서는 1학기 때 탐구했던
바이오리듬의 원리를 2학기 때 mRNA 단백질의 분해 속도가 어떠한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한 활동으로 연결성을 찾으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영어 과목에서는 파스테르 인물 관련 내용 작성, 과도한 과일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작성, 화학에서는 물질의 미시적 변화가 질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일본어 과목에서는 일본 약국 특징과 약사의 권리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때의 각 과목에 대한 세특 내용을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희망학과와 관련된 주제탐구 보고서, 발표 등이 모든 과목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정말 생기부를 잘 챙긴 학생들의 경우 메디컬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국어, 사회 계열 포함해서 모든 과목에 희망학과 관련 활동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2학년 생기부가 모두 완성되지 않은 버전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기부를 읽을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첫 번째는 생기부를 다 읽고 난 후 지원자가 어떤 계열로 희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각 학기 학년마다 관심학과 관련된 심화 주제 탐구가 모든 과목에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자는 생기부를 통해 관심 학과 분야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모든 과목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에서 희망학과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3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챙길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2학년 전체의 생기부를 조망한 후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서의 내용과 2학년 과목 중 이미 기록되어 있는 과목인 화학, 기하, 화학 실험에서의 내용에 서로 접점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활동이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평가할 때는 해당 분야에 얼마나 깊숙이 활동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에 얼마나 깊은 이해와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건데, 물론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이 얼마나 관심 있는 분야에 흠뻑 적시도록 심화 탐구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입시 컨설턴트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하셨던 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에피소드인데, 그분이 한국의 의대 순위를 살펴보시고 왜 특정 학교가 탑5 안에 들어가는지, 재무제표, 사업구조 등을 조사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그 학교의 자료에서 그 학교 이름을 가진 우유가 매출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학교 자대병원에서 납품하는 우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기부 초반에 언급했던 학교 공통사항이 의대 순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면, 이분은 조사하던 중 해당 특정 학교가 한국 의대 순위 탑5 안에 드는지 이유를 보던 중 왜 그 학교 브랜드 이름을 가진 우유가 그렇게 매출이 높은지까지도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우유 브랜드의 매출 순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주제는 학생의 개인 심화 탐구에 해당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생활기록부가 잘 기록된 학생을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생물학과를 합격한 이 학생은 곤충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활동이 끝난 뒤에도 자율 동아리를 조직해 탐구를 진행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활동을 진행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지 등을 고민해보고 그 활동을 더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본 학생은 3학년 때 약학 관련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나의 점에서 끝나지 말고 그 점을 다른 점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본 학생 역시 동아리 활동에서 개인 심화 탐구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생기부에서 많은 활동 간에 어필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에서 나온 내용이 진로 활동에서 연계해서 심화하고 화학이나 생명과학 세특에서도 추가적인 탐구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목표 학과에 대한 생기부 활동들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대답은, 본 학생은 조금 부족하지만 3학년 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점을 이해하시고 학생이 3학년 때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내신이 최상위권이라는 점 때문에 학교에서 올해 수시 지원 전 서울대 지역균형 추천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이고, 만약 추천 기회가 본 학생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서울대 약학과는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상향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앙대 및 서울 경기 지역에서 약학과를 교과 전형으로 수능 체제를 충족하여 안정 지원이 가능한 5개를 지원한다는 가정이라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본 학생과 학부모님이 나중에 후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라도 지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전형인 서울대를 지역균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대학들을 판단할 때 학생의 생기부 활동으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서로 저울질 해본다면 교과전형이 더 합격성이 있습니다. 내신 비교과 모의고사로 인한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감안한다면 저는 서울대를 종합전형으로 하나 지원하고 나머지 5장은 모두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학과로만 지원한다면 서울대 종합전형 외에 교과전형으로는 연세대, 중앙대, 동덕여대, 가천대, 차이과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2개 정도 일반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학생과 협의가 된다면 교과전형 리스트 중 연세대, 가천대, 약학과를 빼고 이 남은 2개 자리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화공생명공학과를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교과와 생기부, 수능 준비를 각각 어느 정도 비중으로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생기부면 생기부, 내신이면 내신, 수능이면 수능 모두 다 최선을 다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은 종합전형보다 교과전형으로 인서울권 약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 안정 수준은 되고 경기권 약학과는 압도할 수 있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비교과 활동으로 인해 내신 준비를 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면 활동보다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는 드리겠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동안 학생이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 수능 준비는 겨울방학에 하되 3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 오로지 내신과 생기부 활동에 전념하고 모의고사는 기본 실력으로 보되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동시에 바로 수능 체제로 돌입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기의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학기 중에는 내신이 더 우선입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생기부, 수능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라며 여름방학부터는 수능에 전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교과 내신 1.17 등급의 약학과 희망하는 여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1월에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2주 동안 제 개인 일정과 설 연휴 기간에는 잠시 영상 업로드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상담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언제 업로드를 해드리겠다고 답장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2월 셋째 주까지 영상 업로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2분 더 신청받아서 겨울방학 입시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꼭 생활기록부에 지금까지 성적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조합 등급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각 과목 단위수, 원점수, 표준편차, 등급 등이 모두 나온 표가 포함된 생활기록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